자, 시간이요. 아직 김성애 대변인의 도착을 안 했어요. 아직 도착할 그러니까 방송 시작 시간은 아닌데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시잖아요. 아, 이분들 왜 그러실까? 하긴 뭐 이런 불안한 감정들이 개혁의 동력이 되곤 하죠. 보통 이제 정치권은 좀 느긋해 보이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기도 하죠. 흐름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김성애 대변인 오기 전까지 오늘의 상황을 좀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일단은 법원이 윤석열에 대한 직무정지한 건 잘못됐다. 전 그렇게 봐요. 아직 제대로 그 판결문 내용을 본 건 아닌데 대개 보면요, 직무정지 등 관련한 이런 가처분 신청, 그걸 멈춰달라고 하는 신청에 대해서는 대부분 받아들여 줍니다. 대부분. 왜냐하면 사람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윤석열의 직무 정지가 당연하다고 느끼는 이쪽의 감정이 있을 거고, 저쪽에서는 윤석열의 직무 정지가 뭐랄까 잘못됐다고 하는 감정이 있을 텐데, 저는 이렇게 봐요. 뭐 내일 검사 징계위원회가 어떻게 작동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봐요. 이런 표현들이 있죠. 어둠이 깊을수록 아침은 가까워진다.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오늘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서로 만나고 뭐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따가 최민희 의원 방송에서도 할 이야기이긴 한데, 검찰은 검찰이고 판사와 검사는 한 통속일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징계위원회가 어떻게 뭐 징계위원회를 뭐 연기해달라고 지금 윤석열 측이 준비할 게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참 찌질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윤석열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직무정지가 된 상태가 풀렸기 때문에 뭐 출근을 한 해 만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전 내일 징계위원회를 예상하는 건 안 할게요. 모르겠어, 솔직히 말하면. 근데 요구는 할 수 있어요. 뭘 요구할 수 있냐면은 이럴수록 세게 나가야죠. 어차피 사법개혁이 안 된 상태에서 뭐 판사가 봤을 때 윤석열 이 새끼 너무하네, 직무정지 시켜야 돼, 이렇게 생각할 판사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가처분 신청은 되게 받아들여져요. 그만큼 시급한 사안이 아니다 정도로 받아들여지는데, 이제 우리들 욕심은 그런 거 아닙니까? 징계위원회에서 그냥 확 해임시켜 버렸으면 좋겠다. 저도 요구합니다. 해임시켜 버려라. 다만 이게 오늘 그 감찰위원회가 열렸잖아요. 이제 감찰 그 이야기를 다 최민희 의원 방송에서 할 건데, 감찰위원회 사실은 감찰위원회 자체가 다 윤석열 편인데 뭐 이수정 교수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 구성원들이 다 감찰 편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원래 그 감찰위원회가 일반 검사들 감찰하라고 만들어진 것이잖아요. 쉽게 표현해서 윤석열 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편인 사람들이 윤석열을 징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할 분들은 없겠죠. 오히려 법원의 오늘의 그런 판단이나 그리고 감찰위원회의 결과들이 오히려 윤석열을 해임시키는데 더 중요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해가 좀 되실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내가 봤을 때 그쪽의 시각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검찰 개혁의 방향성과 지금 저 사람들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행위들이 검찰 개혁의 중요한 명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저는 커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추미애 장관이 징계위원회를 여는 어떤 상황들이라는 게, 우리는 검찰이 어마어마하게 자기들의 권력을 갖고 지금 지키려고 하는 거라는 입장, 큰 틀에서 보면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오늘의 어떤 결론들, 감찰위원회나 법원의 결정들을 보면 이래서 개혁을 해야 되는구나라고 느끼는 그 명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아 보이기 때문에, 징계위원회가 열렸을 때 이것을 예상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우리는 요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윤석열을 중징계를 해라, 해임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그런 어떤 그 논의들이 국무총리나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 차원에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 불안해 죽겠어요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보셨잖아요. 우리가 박근혜 탄핵할 때도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지나면서 얼마나 수주 동안 우리의 마음을 괴롭혔습니까만 뉴스 몇 개 나오는 걸 가지고 역사는 제가 이 방송을 해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역사는 계속 정반합으로 끌어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검찰 개혁의 어떤 요인이 생겼고 윤석열 때문에라도 예를 들어서요. 윤석열이 지금까지 저짓거리를 안 했다면 검찰 개혁 아젠다를 뜬금없이 집어넣기가 힘들어요. 왜? 윤석열이 문제를 안 일으키고 있는데 검찰 개혁하자는 이슈가 먹히겠어요? 국회에서도 안 하지. 윤석열이 개 난리를 침으로써 검찰 개혁 아젠다가 살아나가지고 공수처가 만들어지고 검경 수사권 조정이 생긴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 이전에는 검찰 개혁하겠다라고 하는 아젠다는 있었는데 이것을 밀어붙일 요인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오늘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게 사실은 되게 예상을 해왔던 것들이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에 이러이러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법원은 또는 감찰위원회는 저렇게밖에 결론 못 내리는 게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검찰 개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뭐 저쪽에 어떤 논리를 계속 만드는데 그 디테일한 이야기는 이따가 최민희 의원 시간에 준비 엄청 해놨어요. 그때 좀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저를 한 명만 비춰주실래요, PD님? 센스가 드릴 게 없어 진짜. 사람이 안 왔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 자, 그래서 저는 그 검찰 개혁에 있어서 이런 방식으로 딱 요소요소에 사실은 우리한테 필요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불안해하지 마시라.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많은 분들이 윤석열이 막 대검찰청에 출근하는 모습 보여 막 꼴보기 싫어 죽겠잖아요. 그 마음이 검찰 개혁입니다. 그 검찰 개혁을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힘들어도 하지 마시고 즐길 줄 알아야 돼 이제는. 그러면 지금에 와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을 징계하겠다고 했는데 그 징계하겠다고 하는데 감찰위원회에서 이게 잘못됐다 하니까 그 징계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징계 안 하면 민주당은 가만히 있어요? 어차피 싸울 수밖에 없는 그 두 권력이 딱 부딪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에서 추미애 장관이 징계를 뭐 미룬다거나 아니면 민주당이 징계를 없었던 일로 하면서 윤석열 임기 보장할게 그게 가능한 상황입니까? 저쪽이 이만큼 밀고 들어왔어 지금 자기들이 기세를 올려가지고 그러면은 이쪽에서 어떻게 해요? 반격할 힘이 더 생기는 거죠. 너무 많이 밀고 들어와 버렸거든 우리 땅까지. 그래서 반격하는 것들이 지금 이번 주나 다음 주 안에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제 즐길 수 있으면 즐기라. 지금부터 우리의 시간이 됐다. 저쪽이 할 수 있는 건 대부분 다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오늘 아까 그 방송에 정권 연장을 위한 싱크탱크 할 때 새날이 뜬구름 잡네 하셨던 분 되게 서운하거든요. 그런 분들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슈만 다룰 수는 없어요. 우리 방송이라고 하는 게. 지금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개혁 입법을 막 이야기해야 되는데 뜬구름 잡는다니. 역사 속에 할 일을 못하니까 우리가 검찰 개혁만 하면 역사가 끝나요? 근데 그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개혁 입법 15가지를 아무것도 몰라. 아까 말한 뜬구름 잡는다고 하셨던 분 검찰개혁 공수처법 제외하고는 아는 법이 있을까요? 알고 가요. 알고 가. 좀 제발 부탁드리는데. 자, 드디어 김성애 대변인이 시간 뭐 딱 1분 30초 남고 입장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거 좀 가져가실래요? 이거. 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다. 원팀 민주당을 지향하는 방송. 매운맛 민주당 리포트 32회 방송. 죄송합니다. 3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때문에 말이 막 꼬여요. 다시 할게요. 네. 이거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 우리는 하나다. 원팀 민주당을 지향하는 방송. 매운맛 민주당 리포트 3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 차가운 이성, 넘치는 유머, 정확한 분석, 오른소리 TV 유튜버 김성회 열린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받아들이시죠 이제. 차가운 이성, 부끄럽습니다. 예. 넘치는 유머, 정확한 분석. 생각해 보니까 딱히 틀린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서 또 그쵸. 반박을 못 하겠네요. 원래 이게- 좀 더 웃겼었는데 어. 예. 세파에 찌들어 갖고 더 이상 어. 못 웃기게 된 게 좀 안타깝긴 한데요. 이게 자기 세뇌예요. 아, 나는 차가운 이성과 넘치는 유머와 정확한 분석을 하고 있는 오른소리 TV 유튜브도 하고 있는 김성애다 이렇게. 네, 그 자부심이 쩔어야 돼요.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막 사실은 이 차가운 이성 넘치는 유머 정확한 분석이 저에 대한 수식어기도 하다고 자기 세뇌를 하고 있죠. 예,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항상. 예. 지난주에 그 김진애 의원 이 확진자와의 그것 때문에 마스크 쓰고 방송했잖아요. 예, 그랬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뭐 당일에 전부 다 일단 음성 판정을 받았고요. 예. 보좌진들까지 해서 전원이 금요일에 음성 판정을 받았고 어쨌든 확진자하고 접촉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김진애 의원은 지금 2주간 자가 격리 중이시고요. 아이고. 예, 그래서 뭐 근데 요즘 뭐 줌으로 다 회의를 하니까 최고위원회도 다 참석하시고 지난주에 예. 열린민주당 대의원 보고대회도 있었거든요. 예. 거기에도 이제 다 온라인 줌으로 참석을 하시니까 네. 뭐 큰 문제 없이 또 생활은 되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김성애 대변인도 코로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죠? 예, 뭐 저는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과 같이 방송을 했다 뭐 이런 정도였는데 세상 일 모르는 거고 제가 만에 하나 이 새날에 와서 예. 예, 그런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주역이 된다면 제가 역적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주위에 코로나가 워낙 지금 만연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의 각오는 하고 있어요. 예, 어떻게 걸려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저도 예, 이제 예. 아주 가까운 주변에 계신 분들, 주변에 방송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확진자랑 접촉하는 이런 경우들이 빈번해지고 있어서 맞아요. 주위에 막 가까이 온 느낌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지금 윤석열 뭐 등의 검찰 개혁 등과 이렇게 밀접한 연관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방송을 2주 쉬어야 되는 상황은 피하고 싶은 거죠, 일단은.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공수처법 등이 통과된 뒤에 누가 확진돼도 확진됐으면 좋겠다. 아, 근데 부사님 뭐 우리나라가요 공수처법 통과되고 나면 또 새로운 어떤 우리가 생각도 못했던 이슈가 또 생길 것 같아서 예, 걱정입니다 항상. 예,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지금 열린민주당의 이 현역 의원님들 동정부터 잠깐 짧게 한번 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최강욱 대표. 일단 뭐 법사위 가서 신고식을 했습니다. 예, 그게 그건 가장 이따 큰 따로 이슈일 이야기하시고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에 판사 사찰 관련된 긴급 기자회견을 하는데 민주당 의원들하고 철험회라고 이제 황운하 의원, 김용민 의원, 뭐 김남국 의원, 문정복, 윤영덕 의원 등과 함께 처음처럼 그 마음을 잊지 말고 지내자라고 해서 철험회를 같이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술도 못 드시는 분이 뭐 처음처럼 같은.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술까지 안 드시는 바람에 기억력이 비상해서 예. 백브리핑에 가서 검찰의 죄악사항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줄줄줄줄 나오기 때문에 예. 예, 뭐 그렇게 해서 동정을 밝히시면서 철험의 회원들하고 같이 사법 개혁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계신데 예. 이번에 또 법사위를 가시게 됐으니까 더 활약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김진애 의원은 자가격리 중이신 예, 걸로. 자가격리 중이시라도 뭐 크게 활동은 현재는 없으신 상태입니다. 예. 강민정 의원이요. 강민정 의원은 이 사학개혁 관련돼서 계속 활동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육감이 매년 사립학교 종합감사 및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안 하면 처벌하는 법안을 지금 발의를 해서 요걸 좋다. 가지고 이제 요거 발의가 됐는데 전체회에서 논의가 한번 됐습니다. 예.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얼마 전에 고려대학교 연세대학교에서 그 뭐 교수들이 유흥주점에 갔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한번 크게 문제가 됐었죠. 연구비 관련돼서. 예. 그런데 그게 개교 이래 와.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1905년에 개교를 했거든요. 예. 개교 이래 첫 감사였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 사학이 말이 사학이지 사실은 정부 지원금을 공립학교만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등록금을 내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정부 교육부의 감사가 지금까지 없었다는 것이 사실 놀라운 일이고 예. 이것이 되게 만연해 있는 거예요. 어떤 학교도 건드리지 않는 상태인 건데
사실은 재정 충당금도 제대로 충당하지 않고 국고를 지원을 받으면서도 사학 독립을 말하는 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 전체위에서 좀 중요하게 논의가 됐고요. 관련돼서 그냥 그 정기 감사를 실시한다 되게 당연한 법이라서 이 법은 좀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것 같고 다른 의원들은 강민정 의원 뒤에 숨어서 잘 포장해 갖고 통과를 시키면 사학들로서는 뼈아픈 한 수가 더 지지 않을까. 이거를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하고 추진했다고 하면 민주당은 뒤집어졌을 겁니다. 근데 이제 열린민주당 와서 항의할 데가 없으니까 사학들이 이제 어쩌지 못하고 있죠. 예. 그런 이래서 열린민주당이 필요하다. 그런 그런 대목에서는 그러니까 열린민주당이 필요하기도 하고 사학, 검찰, 언론 개혁 이 세 개 중에 검찰 개혁은 누구나 얘기할 수 있지만 사학 개혁이랑 언론 개혁은 사실은 이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걸려 있기 때문에 말 꺼내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럴 때 비례대표고 할 말하는 정당으로 좀 자리를 잡고 있는 열린민주당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공간이 아닌가 싶고 그래서 강민정 의원이 이제 사학개혁법도 냈지만 올 연말과 내년 초에 준비해서 언론 개혁 관련된 프로젝트들도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차츰 준비가 되면 또 공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건 이런 이슈들마저도 윤석열이 가리네요. 네, 뭘 해도 지금 윤석열 말고는 얘기가 안 되고 있죠. 대한민국 사회가 그렇긴 해요. 원이슈의 나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국민이 아침, 점심, 저녁 쉬는 시간까지 해서 마치 야구 중계를 옛날에 야구 중계 문자로 받아보신 기억 나십니까? 예. 그런 시절에 문자 중계를 맞아요. 받아보듯이 스코어. 예 스코어 나오고 뭐 3번 타자 삼진 이런 거 이제 옛날에 TV 중계 못 보던 시절 그걸 봤었는데 예. 지금 언론들이 하는 행태가 그때 야구 중계하듯이 중계를 해서 국민들이 다른 스포츠를 못 보고 여기에 매달려 있게 오늘 뭐 판사가 어떻게 했어? 오늘 뭐 어떻게 했어? 이렇게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것에 너무 우리가 좀 묶여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이 좀 한편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일비하면 네. 길게 못 가요. 그렇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하고 넘어가야 돼. 그렇습니다. 자, 예. 그럼 현재 열린민주당의 가장 핫한 이슈는 김성애 대변인의 채널 출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뭐 엄청나게 뜨겁고요. 예, 뭐 게시판도 달아오르고 왜 나가냐? 너 거기 나갔다가 저기 푸나님한테 현혹당했으려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부터 시작해서 야 새날이 어떠냐? 거기 나가서라도 열린민주당 선전을 해야지 뭐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잘 받으시네. 예, 부딪히는데 저는 나가서 제 구독자 한 사람이라도 더 모시고 오고 그렇지. 열린민주당을 욕을 하든 칭찬을 하든 언급된다는 자체가 그럼요. 정당은 언급이 되면 될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만 빼고는 다 언급해. 그럼요. 그리고 푸나님이 저를 여기다 앉혀놓고 뭐 모함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너무 편안한 분위기에서 방송을 잘하고 있어서요. 전 당연히 나가야 될 방송 나오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날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뭐냐면은 이게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 그거잖아요. 나중에는 완전히 다른 정당처럼 이렇게 서로 싸울까봐 그거 못하게 하려고 서로 이렇게. 예,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철험회도 민주당 의원과 열린민주당이 함께 구성해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사이가 나쁘다고 볼 수 있는 구성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새날에 나오시는 거 말고 열린민주당이 가장 핫한 이슈가 뭐예요? 본인이 생각하시기. 지금은 뭐 사보임이죠, 뭐. 사보임. 예, 사보임 말고는 다른 얘기가 나올 게 뭐가 있겠습니까? 사보임 얘기하시죠. 네. 지금 최강욱 대표하고 김진애 원내대표가 이 법사위 국토위 서로 맞바꿨어요. 네. 근데 이제 생각보다 빨리 본 것 같기도 해요. 박병석 의장님 제가 기립박수를 쳐드려야 되는데 바로 그냥 받아줬습니까? 예, 바로 받아주신 거기도 하고 이것은 처음에 구성할 때를 봐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최강욱 대표가 그 공직기관 비서관으로 있었던 당시에 검찰청의 부장급 인사를 30분 앞두고 검찰이 소환도 한번 하지 않은 채 전격적으로 기소를 하죠. 표창장 문제로. 그러고 나서 옷 벗으라고 한 거죠. 대통령의 인사권에 개입을 한 건데 그것과 상관없이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을 하셨기 때문에 본인이 머물 만큼 머물다 3월에 나와서 출마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방송에 나가서 검찰의 부당한 기소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그중에서 딱 하나 팟빵을 찍어서 그것도 이유가 최욱, 최강욱 둘이 이름이 비슷하다. 친한 사이 아니냐. 처음부터 최강욱에게 이런 면피를 할 자리를 만들어줄 계획으로 프로그램 구성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서 똑같은 얘기를 KBS 최경영 DJ MC가 있는 자리에 나가서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얘기한 것 중에 그거 한 건을 기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소의 내용은 뭐냐면 나는 허위로 표창장을 발급하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또 기소를 한 거죠. 그 윤석열이 자기 직권으로 했다면서요. 그렇죠. 그 이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윤석열이 직접 도장을 뭐 이제
명령을 해서 한 구조로 돼 있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된 상황에서 법사위를 처음에 기소됐으니까 갈 수 없다라는 희한한 논리로 이제 막은 거죠. 그렇죠. 근데 그때 박병석 의장님이 어쨌거나 열린민주당은 국토교통이랑 법사위에 본인의 전공이 있으니 시트를 확보해 주겠다. 사실 뭐 법사위는 좀 그렇다 치는데 국토교통에는 정말 자리를 잡고 있는 게 거의 불가능한 수준으로 요구한 데가 많거든요. 그렇겠죠. 이제 박병석 의장이 세 자리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그걸 대신 지금 뭐 여러 가지 여론에 저런 게 있으니 최강욱 대표랑 김진애 대표가 이제 서로 상임위를 바꿔서 있었던 거고. 근데 뭐 보셨듯이 김진애 대표가 원내대표가 예상외로 법사위에서 너무 잘했어. 예, 여러 가지로 히트를 잘 치고 뭐 특히나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운 이 법사위 이야기들을 많이 풀어서 네. 재미가 있었고요. 예. 그러는 과정에서 국정감사까지 끝내고 나니까 저희들 이제 고민이 좀 깊어졌죠. 예. 야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냐. 그런데 만약 우리가 신청을 했는데 박병석 의장님이 안 받아주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역사상 국회의장이 원내대표의 사보임 요청에 대해서 거절해 본 적은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해줄 거라는 기대가 있었고 네. 근데 한편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과정에서 선거법으로 최강욱 대표를 또 최근에 기소한 것 때문에 예. 이거 이제 법사위를 못 오게 하고 법무부 장관을 못 가게 하려고 기소를 한 거거든요. 지금 검찰이. 국민의 짐이 이 상황을 두고 이해 충돌의 끝판왕 박병석 의장에게 이 사보임을 처리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조수진 의원께서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이신데 그러니까요.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돼 있으시고요. 장재원 의원은 패스트트랙으로 또 기소가 되어 있으시고요. 지금 법사위에만 검찰에 기소된 의원이 5명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지금 얘기할 처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항상 이런 일 나오면 가장 앞장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던 조수진 의원이 싹 입을 닫고 있죠. 이건 내가 말하면 내가 손해다. 그렇죠. 이렇게. 근데 이제 거꾸로 저희들 입장에서도 아니 저렇게 다 하고 있는데 최강욱이라고 안 될 게 있나? 까지 생각을 하고 김진애 원내대표가 이제 다방면으로 이제 정지 작업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뭐 국민의힘은 그렇지만 민주당과도 사전 양해가 좀 있어야 되고 예. 또 특히나 박병석 의장님과 말씀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런 사전 정지 작업을 잘 하고 신청서를 조용히 냈고 박병석 의장님이 전격적으로 이 제안을 수락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저희 신청서를 접수를 받으면서 같은 말씀하셨죠. 네. 국회의장이 심판이지 감독이 선수 교체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내가 심판 입장에서 교체해라 말아라 할 수가 없었다라는 뭐 진솔한 말씀으로 받아주셨고요. 그런 상태라 이제 최강욱 대표와 윤석열 총장의 만남 좀 기대를 해봤는데 그 이제 부하를 아끼시는 추미애 장관이 직무배제를 시켜서 뒤로 숨겨버리셔갖고 추미애 장관을 공격해야지 그럼. 왜 윤석열을 지금 직무배제해서 최강욱과 못 만나게 만드냐. 근데 오늘 직무배제 풀려서 지금 5시에 출근했다는데 오늘이라도 전체를 빨리 열어서 출석하라고 하세요. 한번 출석을 하는 자리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윤석열 잘리기 전에 최강욱 대표하고 국회에서 만나는 장면 한번 꼭 만들어 주세요. 근데 내일 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 그게 가능할지. 예. 그 이야기 한번 예상 한번 해보세요. 징계위원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근데 법무부 차관이 지금 사표를 썼어요. 반려했습니다. 반려했지만 뭐 내일 회의에 참석 안 하겠죠. 자기가 불편한 자리에 가기 싫다는 거잖아요. 최초로 검찰총장을 징계하는 심판이 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그렇죠.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여기서 나가서 전관 예우를 받을 액수랑 그렇지. 여기서 차관 끝내 뭐 이렇게 하고 나서 지검장 승진해서 배신자 딱지 달고 나가서 전관 예우 받을 액수랑 따져보면요. 검사들이요. 20-30년 자기들 따낸 박봉. 공무원 2급이 엄청 많이 받는 거긴 하지만 변호사에 비해서 박봉을 견디는 유일한 이유는 딱 은퇴해서 1년 동안 벌어들일 액수를 계산해서 그러는 건데 지금 법무부 차관으로 은퇴해서 전관예우 받는 게 낫겠다 판단이 있는 거고 지금 뭐 공수처법 만들어지고 전관예우 또 이탄희 의원이 금지하는 여러 가지 법들을 내고 있는데 사법개혁이 더 이루어져서 전관에 대한 예우가 점점 더 힘들어지면 시장이 곤란해질 거 아닙니까? 남들 옷 벗기 전에 먼저 벗어서 시장을 선점하겠다. 전 뭐 현실적인 판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되는데 이제 그 분을 제외하고도 검사 2분하고 이제 외부 인사 3분이 있으니까 내일 위원회를 어떻게든 구성해서 저는 징계 절차를 밟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징계위원회가 연기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확인을 더 해봐야 되는데. 연기해달라고 윤석열 총장이
요청한 것까지 제가 받고 연기가 됐다는 얘기는 아직 저도 못 한 들어서 이틀 정도 연기가 된 걸로 보이는데 현재 상황은 뭐 반려를 했다면 이틀 동안 정지 작업을 거쳐서 다시 시도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징계위원회에서 결론은 어떻게 보이세요? 그 징계위원회 최강욱 같은 분 들어가야 되는데 막 멱살 딱 잡고 씨. 그러게요. 예. 징계위원회는 뭐 다른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게 저희가 뭐 계속 뭐 방송에서 살펴보시고 했겠지만 특히나 판사 사찰 부분은 어떻게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된 데다가 예. 어제 특히나 윤석열 총장의 변호사라는 사람이 나가서 윤석열 총장이 지시해서 요건에 대해서 특별히 사찰해서 만들었다는 자기 고백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그런데 지금 이제 공개된 소위 말한 판사 사찰 문건이 두 종류예요. 법무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문서가 있고 윤석열 총장 측 변호인이 언론 기자들에게 푼 문서가 있는데 두 가지 두 번째 페이지 밑에 줄에 보면 법무부에서 배포한 것에는 사람 이름은 가려져 있지만 기 보고가 써져 있고 검찰 윤석열 측 변호인이 배포한 것은 기 보고가 지워져 있습니다. 즉 이 문서가 연속적이지 않다는 것을 눈 가리고 아웅하려고 기 보고를 지운 건데 지금 기 보고 이미 보고했다는 말이 들어가는 것으로 보면 이 문서가 일회성도 아니고 여러 차례 발행됐다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예. 그리고 법무부 거엔 처형으로 표시가 되고 김미리 그 판사 그 다음에 검찰 거에는 처제로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나오고 나서 보니까 야 다시 정보를 사찰을 더 해보니까 야 처제가 아니고 처형이래. 문서를 계속 지금 업그레이드 해온 과정이 이 안에서만도 다 드러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례적으로 작성했다라는 것이 일단 말이 되지 않고 그리고 계속 작성을 했어도 문제고 이례적으로 작성을 했어도 문제고 어쨌든 판사의 개인 성향을 윤석열 총장님께서 알아오라고 시키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시켰다는 얘기가 정확히 나왔고요. 그리고 그것이 본인에게 또 보고가 됐고 근데 윤석열의 변호인의 주장은 이 문서는 공소를 유지하기 위해서 작성했다고 말을 하는데 보세요. 윤석열이 만들려고 해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만들어서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하고 윤석열이 반부패부 갖다 줘 그래서 반부패부 갖다 줬잖아요. 예. 근데 정작 공판부엔 가지도 않았어요. 공소 유지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공판부엔 간 흔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런 상태라고 하면 이것이 그래서 뭐 작성 당사자는 이게 죄가 안 된다라고 해서 무슨 양심 선언이 어쩌니 나오고 있지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사법 처리가 아니라 징계거든요. 예. 이것이 검찰총장으로서 적법한 업무 지시였나 이 점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해임에 이를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저쪽은 이제 뭐 판사의 오늘 결정도 그렇지만 쓸 수 있는 화력은 다 썼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판사는 원래 이 가처분 신청은 90% 이상은 되게 받아주죠. 예, 되게 받아줍니다. 저희가 뭐 계속 했던 얘기고 그거 아니 내가 일단 내 자리를 지키면서 해야지 그걸 어떻게 그냥 그럴 수 있습니까? 판사한테 가서 항의를 한 거고 판사 오늘 판결문에 나오지만 내일 징계위원회가 열린다고 하지만 내일 결정 날지 안 날지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얼마 기간 동안 멈춰야 될지 모르는데 일단 총장직은 복귀하세요라고 써 있는 거니까. 그럼 뭐 모든 해고 노동자, 징계 노동자 가지는 권리기 때문에 뭐 크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해고 노동자의 징계 권리요? 훌륭한데 참. 자 어쨌건 저쪽은 쓸만한 화력, 그러니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한 것 같아요. 감찰위원회는 원래 검찰총장 편이잖아요, 원래. 원래 구성을 예전에 한 것이고 여기서 또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이 이 법무부 감찰위원회 아닙니까? 네. 근데 법무부가 대검을 감찰해 본 역사 거의 없어요. 네. 왜 그러냐면 대검의 감찰은 대검 감찰부가 먼저 감찰을 하고 네.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법무부로 넘기는 거거든요. 근데 윤석열 총장님께서 일찍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 우리 김봉현 씨가 편지를 통해서 공개한 바 있는데 윤석열 총장님께서 감찰부의 수사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야, 감찰은 식구를 감싸는 거야. 라고 말했다고 김봉현 씨가 주장하니까 우리가 100% 믿을 수 없겠지만 네. 어쨌든 대검 내에서 감찰의 분위기라는 것이 식구 감싸주기로 돌아갔기 때문에 네. 법무부까지 감찰이 넘어온 적이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조국 장관이 장관으로 재직 시절에 고쳤던 중요한 규정 중에 하나가 법무부가 대검을 직접 감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그렇죠. 개선한 겁니다. 그 개선이 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감찰위원회라는 게 구성돼서 활동해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인의 입맛으로 맞는 사람들을 구성해서 대충 놔둔 조직을 이번에 처음 돌려본 거니까 그 자체 뭐 공고사항이라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거기에 대해서는 뭐 잘 참고하겠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잘 참고해서 결정하겠죠. 예. 자, 무슨 전쟁처럼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최강욱 대표 같은 사람들이 이 법사위로 가서 뭔가 그냥 말만 잘해서가 아니고요. 뭔가 이렇게 다 뇌구조가 다른 것 같은 분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최강욱 검사는 군 법무관 출신입니다. 검사가 아니고 이제. 예. 그러니까 군 법무관으로서 잠깐만요. 최강욱 검사라고 그러셨어요. 예, 여기 최강욱 검사, 그러니까 검사 시절에 아, 최강욱 의원이 난 또- 검사 시절에 이 소위 말하는 검찰의 카르텔에 들어가 있는 검사가 아니라 군 검사였단 말이에요. 예.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법무관들이 그러니까 모든 검사들이 법무관으로 군대를 한 번씩 거쳐갑니다. 예. 그러니까 최강욱 법무관은 휘하에 많은 검사들을 겪어본 2, 3년 간격으로 계속 다른 검사들을 겪어보면서 검사 사회 전반에 대한 평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부와 두목 검사 동일체인 검사 집단에 속하지 않았던 굉장히 독특한 인물인 겁니다. 그래서 최강욱 소령이 이 똥별의 옷을 벗기고 그다음에 남재준 원장을 향해서 직진을 하다 결국은 군에서 잘려 나간 것이 그래서 이제 예편을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검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 검찰에 따로 빚진 것도 없고 충성 맹세를 한 적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검찰의 인적 구성의 문제,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명쾌한 해명을 갖고 있고 식구가 아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검찰 개혁은 사실 공수처 설치하자.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이 잘못한다 이런 정도에 머물러 있는데 검찰 개혁에 가지 아직도 산더미처럼 남아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공수처는 사실 극히 일부분 중에 하나고 검찰이 얼마나 나쁜 놈들을 보여인지를 보여주게 될 그런 예고편에 불과한 것이고요. 수사권의 완전한 분리를 위해서 취해야 될 여러 가지 조처들이 있는데 그런 조치를 취할 때 인사가 누가 어느 자리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지켜본 것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을 어떻게 개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을 가지고 남은 3년 반 기간 동안 법을 통해서 시스템을 바꾸고 수사권을 완전히 떼어내는 과정. 그러니까요. 예, 최강욱 대표가 전 거기에서 본인의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기존의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하고 케미도 잘 날 것 같고요.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리더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이미 철험회를 만들어서 그분들하고 케미를 잘 맞춰오던 중이었기 때문에 뭐 초선 의원들 사이에선 잘 이 방향을 맞춰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잘 아시겠지만 한참 옛날부터 민주당에서 탐내던 인재였기 때문에 두루두루 모든 의원들하고 또 사이가 나쁘지 않습니다. 민주당에서 탐내던 인재. 예. 아니 뭐 영입을 해서 출마를 그렇지, 하라고 네. 지금 말고 한참 옛날부터 제안이 있었던 분이시죠. 예. 자, 어쨌건 지금 그 윤석열에 대한 징계위원회는 4일로 연기됐다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아, 4일로요. 네. 예. 우리 방송을 안 들으시는 분들이 자꾸 우리 방송 안 듣고 속보 이야기를 해달라고. 진작 이야기했잖아요. 4일로 연기됐다고 이 양반들아. 자, 그럼 김진애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완전 그쪽 전공이잖아요. 신도시를 설계하신 분이세요. 3번 신도시도 설계했고 인사동도 설계했고. 예. 예. 근데 이런 분이 국토위 가셔가지고 이제는 이제 막 개발 아파트 세우고 이러는 것도 있지만 국회라고 하는 곳 공간에서 뭔가 좀 도시 재생도 좀 이야기해야 되고 굉장히 할 일이 많거든요. 김진애 의원 법사위도 잘하셨는데 국토위 가면 거의 끝내주실 것 같은 느낌도 일단 듭니다. 지난번 그 코로나 문제가 불거졌던 주택청 설립과 관련된 세미나가 있었고 주택 문제와 관련돼서 이낙연 대표도 그 이제 주택 관리 이제 주택 무슨 부에서 어쨌든 부동산을 관리하는 부처가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공감을 하셨고 그 문제를 한 발 더 나가서 주택청을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국토교통부 간부들과 관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가 김진애 의원이죠. 해서 예. 국토교통부가 근데 또 이런 게 있습니다. 국토교통이 상임위를 가려고 하는 모든 의원들의 목표는 본인 지역의 SOC를 끌어오는 겁니다. 본인 지역에 다리 놓고 지하철 놓고 뭐 놓고를 해야 돼서 국토교통위를 가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유일하게 자유로운 사람이 김진애 의원입니다. 유일한 없거든. 비례대표 의원이기도 하고요. 예. 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김진애 의원에게는 무슨 예산을 들고 가서 설득을 해도 예. 설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예. 이것이 또 김진애 의원이 가지는 장점인 그러네요. 거죠. 비례로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편견이나 나한테 다리 하나 놔주세요라는 부탁을 하지 않는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를 진심으로 조지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해주면 다리를 놔주겠다라는 의원들이 가서
조지면 다리를 놔주겠다고 말을 하거든요. 예. 그럼 거기서 몽둥이질이 멈춥니다. 어허. 하지만 이제 김진애 의원은 끝까지 그럴 일이 없다는 점에서 게다가 건축 전문가라는 점에서 국토교통부가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그러네요. 야, 정말 세 분밖에 안 되지만 알차게 하시네. 예, 알차게 하고 뭐 미련도 없고 후회도 없는 예, 정치 활동을 한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의 임기 끝날 때까지 몸을 불사를 것 같은 느낌. 아, 예, 그래서 뭐 이미 저 최강욱 의원하고 김진애 의원은 후원금도 다 찾고 예, 뭐 후원자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어요. 심지어는 어디 누가 돈을 많이 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김진애 의원도 평균 4만 원이든가 6만 원 되게 소액 다수의 후원자들이 막 달려들어서 후원금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정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예. 예, 좀 차별성이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이슈 중에 하나가 3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거든요. 열린민주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열린민주당은 그 1차 재난지원금 주기 전에 총선 국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정의당이 재난지원금 얘기를 제일 먼저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열린민주당이 제일 먼저 했고요. 예. 저희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보편적 그러니까 여기서 전제가 되는 것은 지금이 재난적 상황인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지난 3, 4월은 재난적 상황이었어요. 우한에선 사람이 죽어나가고 이 바이러스가 어디서 어떻게 퍼져나갈지 모르는 상태였고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얼어붙어서 경기가 완전히 바짝 얼어붙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국민들의 심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줘야 된다고 판단했던 때였던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점 2020년 12월이 재난적 경제 상황인지에 대해서 먼저 전 경제 주체들과 정치권의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돈을 풀지 않으면 큰일 날 재난적 상황이란 판단이 되면 보편적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예. 열린민주당은 그 당시 1차 재난지원금 때도 그렇고 지금도 이제 비슷한 기조인데 가구 말고 개인당으로 지급하자. 액수는 뭐 논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30만 원, 50만 원 예. 뭐 이런 수준으로 논의가 될 수 있을 거고 예. 다만 모든 국민에게 주면 월급을 그대로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나 대기업 노동자들은 형평성상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세청이 우리나라 국세청이 갖고 있는 자료가 1번부터 2천만 번까지는 누가 돈을 많이 버는지를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그렇죠. 문제는 3천만 번부터 5천만 번까지의 저소득층의 자료가 미비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소득세를 안 내거든요. 그래서 1등부터 3천만 번까지는 자료가 있지만 3천만 번에서 5천만 번, 즉 40%의 국민이 소득세를 안 내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어떤 정보기관도 1번부터 3천만 1번부터 5천만 번까지는 등수를 매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쫙 다 뿌리고 국세청이 1번부터 2천만 번까지는 다시 다 걷어들이면 돼요. 어떻게? 소득세 낼 때 사회연대세 형태로 해서 냈던 돈을 그대로 돌려주시면 됩니다라고 하고 지금 공지를 잘해야죠. 지금 여러분들이 받아가시지만 2022년 소득세를 내실 때 여러분이 2021년 부지런히 잘 버셨다고 하면 그 돈 다시 걷어가겠습니다라는 약속을 받고 돈을 다 풀고 그리고 2022년 소득세를 내는 1월과 5월 이때 2021년 소득이 괜찮았던 분들에 한해서 재난지원금을 다시 걷어들이면 저희가 하위 70%, 하위 50%이 그림을 어떻게 해서 그려서라도 충분히 모든 국민에게 불급하고 정말 어려운 국민들에게 돈을 잘 나누어 줄 수 있다. 이것이 열린민주당이 가장 먼저 했던 얘기고 이제 와서 정의당이 따라오고 있던데 예, 저희가 먼저 한 얘기입니다. 장혜영 의원이 어젠가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저희가 한참 전에 한 얘기고 제목은 사회연대세로 붙이고 이미 독일에서 통일과 관련된 비용이 들었을 때 시도해 본 바 있고 이것은 그래서 1회적으로 하는 겁니다. 올해 돈을 풀었으니까 내년에 걷어들이고 아니면 지금 연말이니까 내후년에 소득세를 걷을 때 소득이 많은 분들 중심으로 걷어들이면 2021년에 누가 형편이 좋았는지를 보고 형편이 어려운 분은 안 내도 되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오늘 망할지 다음 달에 망할지 알 수 없는 상태인데 재난지원금 받는 거잖아요. 지금. 이걸 살아남은 분들은 기쁜 마음으로 다시 돈을 토해내고 이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은 그 돈을 쓰는 것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2차 재난지원금이잖아요. 아직도 지급이 안 된 사람들이 있대요. 선별화의 문제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선별로 할 경우에 그런 식으로 제대로 지급이 안 되고 있는 문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가 부자 순위는 매겨도 가난한 사람 순위는 매길 수 없다는 점에서 하나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그래서
지금 2차 재난지원금이 효과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 성급한 판단입니다. 3분기에 나눠준 돈을 3분기의 경제 효과를 비교해 본다는 건 말이 되지 않고요. 4분기의 경제까지 돌아가는 것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라 1차 재난지원금이 2차 재난지원금보다 좋았다라고 무조건 좋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현재 없는 상태라는 점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돼서 예. 보편적 지급이 무조건 선은 아니다. 왜냐하면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돈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서 하는 게 좋은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직 그런 방법은 정확하지는 않고 뭐 저희가 얘기하는 대로 보편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 보편적으로 나눠주고 보편적으로 괜찮은 분들은 나중에 다시 포함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게 정치에 있어서의 스킬이 좀 부족했던 건데 앞에 프레임 잡기를 네. 모두 다 나눠줄 것처럼 하는 용어를 쓴다거나 그 분위기 속에서 선별 지원하면 인기가 떨어지죠. 화가 나죠. 예. 근데 그런 식으로 세우면 안 되고 애초에 시작을 할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어려우신 분들한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논의 이상을 하지 않겠다라고 시작을 했었다면 2차 재난지원금도 오히려 훌륭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공무원들 갈아 넣어서 선별을 하고 있는 문제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고 전 뭐 코로나는 내년 여름이면 극복이 되겠지만 경제가 뭐 그러면서 더 나아지겠죠. 이제 예. 하지만 지금 한번 잘 준비를 해서 앞으로 닥쳐올 여러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열린민주당이 열리라고 있습니다. 지지율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제 나온 30일 날 나온 여론조사입니다. 이게 리얼미터 건데요. 네. 여기에 정의당을 항상 앞서요 보면은 열린민주당이. 네. 국민의당과는 거의 엇비슷한 것 같은데 실제로 열린민주당이 지금 한 8포인트 정도 올랐죠. 네네. 이번 주에 이 열린민주당 위치를 국민의당 앞으로 좀 당겼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거는 그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국민의당이 서울시 총선에서의 지금 플레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지지율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철수 씨가 계속 지금 뭐 무슨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사람들이 마음이 들썩들썩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국민의힘이 조금 앞서고 있는데 열린민주당 앞으로 치고 나갔으면 좋겠는데 도통 보도가 안 되네요. 예. 예, 뭐 이제 그런 안타까운 점이 있지만 법사위에서 청하고 의원의 활약 그리고 사실 지금 민심이 가장 이반하고 있고 민주당이 제대로 시원하게 얘기 못하는 부분이 부동산과 주택 부분이거든요. 예. 여기에서 김진애 의원의 활약이 또 더해진다면 지지율의 좀 상승 국면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기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 날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는요. 민주당은 2% 올랐고요. 국민의당도 0.1% 올랐고요. 열린민주당은 0.8% 올랐고 그런데 국민의힘만 떨어졌거든요. 네. 국민의 지인만 지금 2.1% 떨어진 여론조사를 보이고 있어서 실제로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열린민주당 지지율이 민주당으로 갔다가 민주당 지지율이 열린민주당으로 갔다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보면은.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의 맹활약으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도가 빠지는 거죠.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너무 시원치 않게 하니까 국민의힘으로서 흐름은 아예 이 정치 지금 구도에 사라져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이 판의 플레이어는 민주당이 있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있고 그리고 윤석열이 있는 거죠. 이외에 다른 플레이어들은 보이지 않고 하위 리그에는 서울시장 선거를 중심으로 해서 안철수가 새로운 플랫폼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 연관되어 있는 것들은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이 국면에서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윤석열 치어리더를 하고 있잖아요. 한심한 꼴을 보이고 있으니까 당연히 지지율이 떨어지죠. 맞습니다. 예. 오죽하면은 뭐 오늘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하니까 이제 황희석을 법무부 차관으로 넣으라 하는 댓글. 두 번째, 나는 가끔씩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최강욱 의원이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검찰총장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오죽 답답함이 이러겠어요. 관련돼서 우리가 검사법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내가 몇 존지를 까먹어서 잠깐만 보면 검찰총장은 검사 출신이야만 되나요? 꼭 그럴 필요 있나요? 검사법 몇 존지 제가 까먹었는데 예. 검찰총장은 15년. 검사 재직. 제27조 검찰총장의 임명 자격. 검찰총장은 15년 이상의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 임명한다.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아, 그럼 15년 넘었나요? 다 합쳐서? 아, 그럼요. 예. 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 검찰총장을 검사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우리의 관례이고요. 변호사도 할 수 있고 판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지금 이제 오늘 이 얘기를 드린 어, 이유는 어. 저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해임이 만약 이루어진다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어떤 상상력을 갖고 계실까? 그러네. 여기서 제27조 우리가 지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어. 뭐 된다. 제가 인사권자의 속내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저 같으면 지금 27조 한번 읽어보고 있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열린민주당은 말이에요. 최강욱 대표라면 예를 들어서 검찰총장 한번 해볼래 했을 때 예스 할 것 같아요, 노 할 것 같아요. 안 하실 것 같은데요. 국회의원이 더 낫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진 않고 열린민주당을 선택해준 유권자들의 판단이 있는데 여기서 열린민주당 국회의원직과 대표직을 그만두고 검찰총장으로 가는 것은 예. 그 검찰총장 안 한다 그러면 또 비난이 쏟아지지 않을까요? 야, 그 검찰 개혁해. 이 시대에서 사명이야, 뭐 이런 식으로. 예, 어쨌건 27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건 앞으로 아주 흥미있게 바라봐야 되는 대목 중에 하나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론 이걸 고민해 보실 때 지금까지는 어떤 검사가 더 나은가를 고민하셨을 텐데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제27조를 잘 알고 계실 거기 때문에 지금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좀 그렇게 예. 저의 뇌피셜을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도 국민들이 답답하니까 공수처장도 최강욱, 뭐 검찰총장도 최강욱,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올 정도면 그만큼 최강욱 대표가 갖는 상징성이랄까 그 이미지가 굉장히 확고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안 되는 무리한 기소를 두 차례에 걸쳐서 한 게 수사 중인 검찰로부터 수사 중인 자가 어떻게 법무부 장관을 하느냐. 검찰로부터 수사 중인 자가 어떻게 검찰총장을 하느냐 이런 검찰로부터 수사 중인 자가 어떻게 법사위원을 하느냐 지금 이렇게 프레임을 짜놓은 거죠. 재판은 중인데 어떻게 검찰총장을 하느냐는 논리를 못 깰 거라고 생각하고 덫을 쳐놓은 겁니다. 이것도 윤석열 총장의 대통령 인사 개입이죠. 그러네요. 근데 징계위원회가 4일로 연기된 의미가 실제로 이제 징계를 그 추진한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그 징계위원회 못 들어간다면서요? 못 들어. 그래서 이제 신청자가 그렇기 때문에 안 들어가죠. 예. 그러면 차관이 지금 해야 되는데 자기는 총대 매기 싫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표를 반려했다가 뭐 다른 보도에 의하면은 사표를 받아들일 거다 이렇게 이런 보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면 그 차관을 임명하기 위해서 한 이틀 연기된 거 아닙니까? 그럼? 그랬을 가능성과 오늘 오전 9시 반쯤 정세균 총리와 추미애 장관 간의 면담이 10분 정도 있었고 오후에는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님을 직접 지금 추미애 장관이 뵙고 보고를 드리고 나온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다 더해졌을 텐데 안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는지 뭐 저희는 전혀 알 수 없는 상태고 뭐 동반 사태니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들은 뭐 이제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어떤 식으로 전략을 상의했을지 논의했을지에 대한 뭐 이런 고민들이 있겠죠. 그리고 추미애 장관도 들어가서 총리님과 대통령님께 보고를 드리면서 이 안색을 살피지 않았겠습니까?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정한 결과가 아닐까 싶어서요. 지금 뭐 4일로 연기된 것이 왜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뚜렷하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풍선이 두 개가 있다고 쳐요. 빨간색 풍선하고 파란색 풍선이 있는데 빨간색 풍선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봐. 네. 그 세력들이 다 뭉뚱그려가지고 저는 윤석열 총장 측이 뭐 대단한 반격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궁여지책으로 별짓 다 해보는 거거든요. 이제 그 최대 활약을 쓴 거예요. 감찰위원회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래서 풍선이 이만큼 커졌어요. 그럼 한정된 공간 안에 파란 풍선이 굉장히 찌그러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이쪽에서 그만큼 팽창해 올수록 이쪽의 풍선의 반발력이 더 응축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이쪽이 폭발하면 이쪽이 완전히 이제 풍선이 터져버릴 수도 있는 그런 힘의 균형 상태가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과도기. 네네. 그러니까 저쪽이 최대한 커지는 걸 보고 있으니까 우리 쪽 입장에서 보면 답답한 거예요. 네. 계속 터져버리는 거죠. 근데 뭐 어쨌거나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법과 질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일을 추진해 가는 중이니까 저희가 좀 다소 답답하더라도 좀 믿고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날짜가 하루하루 가면 하루하루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내일이면 될 줄 알았는데도 이틀 그러니까 또 기다리란 말이냐 이렇게. 너무 답답하시죠.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짧게 질문할게요. 네. 이제
지금은 양당 체제잖아요, 국회가. 그러면은 소수 정당들은 상당히 소외되는 상황 아니에요? 국회는 원내 교섭단체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천양지차입니다. 그럼 뭐 차이를 비교할 수도 없어요. 20명 채우면 100억 나온다 치면 19명이면 10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뭐 공간의 배정 문제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특히나 의사 안건의 조정이 있어서 원내 교섭단체 간에 합의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석을 가지느냐 못 가지느냐의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런 점에서 소수 정당이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최대한 닫으려고 기성 정당들이 노력을 했던 결과니까요. 지금으로서 이제 그런 점에 있어서 열린민주당이 국회에서 자체적인 플레이를 하긴 되게 어렵죠. 예. 지금 그 하루 중에 가장 날씨도 춥고 어둡다는 한 새벽 4시쯤 된 것 같은 느낌이고요. 새벽 4시, 5시를 지나는 과정인 것 같고, 좀 있으면 해가 터오죠. 동이 트기 시작해요. 그 바로 직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연말로 가면서 뭔가 국민들한테 굉장히 기쁨을 주기 위해서 뭔가 역사가 짜놓은 듯이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니냐.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큰 그림을 그려놓고 한 수씩 밟아가는 바둑을 잘 두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포석을 까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 같은 사람 답답하지만 앞으로 전개될 중간 행마를 좀 지켜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열린민주당도 막 열심히 올 연말 잘 보내셔가지고 열린민주당 진짜 열린 한 해 3명밖에 없지만 한 30명 역할을 하는구나 이런 이야기도 듣고 계시죠 지금도? 지금 300명 뭐 겸손하게 말씀드리면 300명 정도 듣고 있습니다. 1%. 국회의원 중에 1%밖에 안 되지만 존재감은 한 15%쯤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게 하고 있죠. 열심히들 계속 해나가야죠. 알겠습니다. 자, 매운맛 민주당 리포트 3회 방송 마치고요. 이따가 새날은 최민희 의원 시간에 더 집중 분석 좀 해드릴게요. 그때 오세요. 9시에. 밥 좀 먹고 올게요. 자, 김성희 대변인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